특히나 백악관 관계자의 경우는 일부 디지털 자산인 더 빠른 결제를 지원하지만 불법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패드나우와 같은 즉각 결제 시스템 채택을 장려할 것이라 말한 바 있었습니다. 패드나우의 경우는 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미 패드나우의 주요 결제 기업이 리플의 ODL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XRP의 솔루션이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갑작스러운 하락세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어디 있다고 또 떨어지는지 참 답답한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85% 하락한 18,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8.92% 하락한 1,3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의 경우는 10.38% 하락한 0.34달러, 8위의 에이다는 8.2% 하락한 0.4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3%, 1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8%로 더욱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6.65%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롱 포지션이 50.39%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9월의 흐름을 보게 되면 4시간 봉으로 보았을 때 낙폭이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가격 역시 2만 달러에서 한참 떨어진 18,000달러까지 밀리게 되었는데 물론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더리움에 비하면 또 양반이죠. 비트코인이 9월 7일 가격으로 회귀했다면 이더리움은 그간의 기대를 한껏 안고 올랐던 것이 한 번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9월에 들어서기 전부터 9월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하락세가 짙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9월의 경우는 어차피 하락하는 달이었다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매크로 지수, 특히나 얼마 전 발표된 8월의 CPI 지수 또한 예상치를 뛰어넘는 8.3%가 나오면서 다가오는 9월 FOMC 때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된 상태입니다. 매크로 지수까지 비관적으로 흘러가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 지금의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만의 하락도 아니며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가치주들 대부분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중에서 어떤 자산이 결국 상승할 것인가를 연구하면 되는데 이제 수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의 글들을 보게 되면 코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물론 저 또한 그렇죠. 대부분 당장에 오른다는 것은 아니며 이제 다음번 불장에서 결국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오른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보고 확신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의 백서를 읽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가 대중들에게 퍼지며 2018년 큰 하락을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더니 2021년에 마침내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불장이 찾아오게 되었죠. 2021년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이때가 무조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2021년 1월 말까지 테더 리스크로 흉흉한 소문이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트코인이 또 해내게 된 것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결국 올라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8년에 물린 투자자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결국엔 상승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인데요. 그들 대부분이 아직도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지는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다음에 올 기회를 잡기 위해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수많은 커뮤니티 글들을 보게 되면 코인마켓에 들어와 한 방에 돈을 벌고 투자를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초기에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코인마켓에 돈을 벌려고 들어왔다가 모조리 잃고 나가게 되죠. 지금처럼 고금리의 금리가 더 높아질 시기라면 예적금이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또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적금은 절대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시기는 결국 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인데요. 이런 시기 잡 알트코인을 잡으며 한 방을 노리는 것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인들 특히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확신하는데 그것이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최대한 모아 놓아야만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최악에는 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분석 또한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하락 삼각 수렴 패턴 3개월 지속 최악 5,000달러 도달 가능성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 10.5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저스틴 베넷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5월 말부터 디센딩 트라이앵글 즉 하락 삼각 수렴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는 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최근 전망했다 합니다. 이어서 그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 확률적으로는 11,000달러에서 12,000달러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가격 분석은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락을 하면 무너질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상승하면 기조를 당장 바꿔서 지금이라도 26,000, 3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편입을 시켜야 할지 규제적인 부분,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진 상태인데 이에 그 어떠한 국가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캥거루 하면 생각나는 국가 호주인데요. 이 호주의 경우는 지난 5월 한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8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것인데 정확히는 8년 9개월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즈가 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국민연합을 꺾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호주의 경우는 대부분의 고위 임원들이 앵글로 켈틱계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앵글로 켈틱계는 좀 쉽게 말하면 호주계 호주인, 영국계 호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통령 최초로 비영국계 인물이 당선이 돼서 더욱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당선이 되고 3개월이 지난 8월 당시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 호주의 신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 매핑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매핑 작업은 토큰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예, 호주의 재무차관인 짐 차머스 장관의 경우는 정부가 호주 내 암호화폐 취급 방식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공식 성명을 내놓게 되죠. 현재 이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호주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호주 금융 서비스 허가 취득이 필요한 금융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호주 내의 거래소들, 크립토 산업 종사자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래에 규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호주에서 하나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규제 법안의 초안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상원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초안 공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앤드류 브레그 호주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이 위안에 대한 단속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브레그 의원의 경우는 이 법안은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가 법적인 개혁을 주도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이죠. 9월 16일 미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한 것인데 6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6가지 우선 과제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소비자 및 기업 보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 안정성을 강화, 세 번째는 책임 있는 혁신 추진, 네 번째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다섯 번째는 불법 금융 퇴치와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개발 모색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제재를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시장이 커지면서 빛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다섯 번째의 불법 금융 퇴치의 경우는 당연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금 세탁 사례나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하여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FBI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범죄로 인한 금전 손실의 경우는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무려 600%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의 경우는 소비자 및 기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디지털 자산 분야 불법 행위 관련 조사와 감독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한 상황인데요.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의 경우는 디지털 결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FedNow를 출시할 예정이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FedNow의 경우는 청산소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과 즉각 결제 관련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특히나 백악관 관계자의 경우는 일부 디지털 자산은 더 빠른 결제를 지원하지만 불법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FedNow와 같은 즉각 결제 시스템 채택을 장려할 것이라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 FedNow의 경우는 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이미 FedNow의 주요 결제 기업이 리플의 ODL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XRP의 솔루션이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무튼 현재 글로벌적으로 규제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면 수년 동안 크립토 투자자들을 고생시켰던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세는 단순 매크로적인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크립토 마켓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매크로적인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끝을 모르고 올랐던 부동산 가격은 2022년 들어오면서 특히나 중순을 지나 가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크게 올랐던 강남 지역에서도 하락이 나타나며 한때 입에 오르내리던 지역들의 가격 또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영원히 오를 것 같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비록 사이클은 길지만 코인 가격의 흐름 역시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5년 이상 주택 매수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를 보면 충분히 매수할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 가격의 적정선은 누구도 모르죠. 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릴 생각이라면 그런 바람은 사실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런 정도가 되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어떠한 분의 이야기를 얼마 전 들었었습니다. 한 지인분이 2019년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셨었는데 이때 돈이 충분해서 산 것도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집을 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매수를 당시에 한 것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또 그때 당시에 구매를 고려할 때는 고민이 너무나 많았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그러다가 일본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위기와 부동산 폭락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에 사는 지인에게 일본 집값을 물었을 때 놀랍게도 일본 도쿄의 주택 맨션 가격은 결코 싸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의 아파트는 매수자들이 느끼기에 정말 싸서 누구나 살 수 있겠다라고 느낄 가격까지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자동차도 서민들이 타는 차와 고급차의 가격대는 다르죠. 이렇듯 서울의 아파트는 그 희소성 때문에 일정 수준으로 이제 수준 이상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서울 평균 근로소득자가 사기에는 늘 힘이 붙인 가격대인데요. 이제 은행 대출도 감안해도 말이죠. 이는 암호화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을 넘기다가 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였으며 그들은 돈을 벌었죠. 지금은 1만 달러로 떨어지니 많이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엔 돈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누구나 싸기에 싼 가격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크립토 그 자체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징성만큼은 여전한데 따라서 하락한 상황에서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의 매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에 물리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금은 고점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도박이나 투기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그걸 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러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기회이며 기회가 온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는 절대로 매수의 매력적인 타이밍이 아니며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가 우리는 더욱 매수에 박차를 가해야 하죠. 이런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 단순한 논리를 잊지 마시며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